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했던 팝하고 번역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팝하고 번역기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은 거의 최강급,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죠. 사실 이제 네이버에서 만들었 이제 팝하고 번역기를 사용을 하면은 특히나 한영, 그러면 영한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팝하고가 일본어 번역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같은 네이버 계열사에서 이제 라인이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팝하고 번역기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RPA를 통해서 자동으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MS RPA를 통해서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고요. 예전부터 줄곧 이제 제가 세련된 업무 자동화라고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 시간까지 계속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코드 베이스의 자동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파이썬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영어로는 파워쉘도 썼었고, 배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커맨드 창도 쓸 수 있고요. 배치죠.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쓸지. 그리고 웹 기준으로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의 이제 최대 장점이죠. 사실 우리가 코드를 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하게 이제 코드를 기반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챗 GPT라는 GPT 이제 생성형 AI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 스크립트형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컴파일형 언어 C나 C 언어나 C++이나 이런 언어형 기반들도 사실상은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것도 코드 베이스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 베이스. 즉 코드를 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RPA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어떤 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패드라고도 일명 불리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또 아니면 UiPath, 이런 식으로 이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이 RPA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MS에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으로 바꿀게요,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들의 운영체제 OS 환경은 윈도우즈입니다. 즉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최적화가 가장 베스트라고 할게요. 최적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이제 RPA 기능이 패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패드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윈도우 11에서는 내장돼 가지고 탑재가 돼서 이제 OS에 나왔고요. 윈도우 12를 준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패드가 접목된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이게 이제 AI 통해서 이제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긴 한데, 이런 이제 AI 기반의 이런 자동화 툴도 여러분들이 쓰는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12에 내장돼서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게 이제 사실상은 이제 소문으로는 들리기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소문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 주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 왔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RPA를 알아두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간혹 저한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챗GPT가 나왔는데 굳이 RPA나 아니면 코드를 기반의 베이스를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예전보다는 큰 이런 공수나 에포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코드 베이스의 기반에 이러한 이제 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는 조금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저도 역시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려고 하거나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챗GPT를 가끔 쓰는데요. 그 챗GPT를 쓸 때 내가 질문에 대한 커맨드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죠. 질문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는데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정확히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가 프롬프트를 주입을 해도 그게 답변이 이제 챗GPT가 만들어내면서 답변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코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더 이상의 챗GPT한테 묻지 않고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고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지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학습을 해두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화를 하는데 RPA도 쓰실 수 있고 코드를 쓰실 수 있어가지고 결론은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RPA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UI 쪽, 그래픽 GUI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이제 팝하고가 이 GUI의 영역을 조금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제가 파이썬에서 이 웹태그를 썼던 부분을 컨트롤했던 부분을 저는 웹태그를 하나도 쓰지 않고 이 UI 창에서 여러분들께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팝하고의 번역기를 돌려서 내가 그 번역된 내용을 결론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파워 오토메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겁니다. 물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어떤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모 업체를 인수를 한 건데요. 사실상 이 미국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모 업체를 MS가 인수를 해서 MS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클라우드 환경, 즉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와 그리고 현재 데스크탑형으로 쓸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즉 패드라는 그 두 가지의 성향으로 이렇게 나눠놔서 클라이언트 부분에서는 패드,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눠놓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단은 이 엣지 환경에 여러분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크롬을 쓰실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면은 아무래도 MS는 MS 생태계에서 뭐든지 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비하면 조금은 영향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향도가 높아졌다는 게 예전에는 MS 자체가 자신들의 자사 플랫폼 MS 플랫폼 이외에는 많이 이러한 좀 약간 배타적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뭐 리눅스나 뭐 이런 외부에 있는 그 OS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배타적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내부적으로 윈도우즈 안에서 우리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또 돌릴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외부의 내부적으로는 샌드박스 개념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이 좀 보완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일단은 엣지를 쓰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팝하고 네이버 뉴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팝하고 네이버 뉴스에서 저는 어떤 걸 쓸 거냐면요.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an 오토코더. Nice to meet you. 자, 이거 자체를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거,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출력한 거 넘어가지고 우리가 메모장에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일단은 잠시 닫아두고 제가 지금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할 때 이 팝하고의
이 UI 쪽을 좀 제가 이 부분에 제가 복사하기를 눌러가지고 복사된 부분을 제가 사용하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복사된 부분을 제가 사용하려는데,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패드, 즉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이용해가지고 이 창을 열고요. 여기에 제가 키 값을 입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Hello, I'm an autocoder, good to meet you 라는 식으로 나오죠. 이거 자체를 우리가 복사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됐는지 한번 컨트롤 V로 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복사된 값을 복사된 값을 우리가 메시지 표시로 해가지고 이제 창으로 띄우게끔 하는 것도 한 가지로 보여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가지고 메모장을 열어서 그 메모장 안에 제가 여기에 이제 뭐 이 복사된 내용을 붙여 넣은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흐름 작성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여러분들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여러분들 구글링 할 때 ms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맨 앞에 나오는 창이 있거든요. 그 창 안에서 클릭을 해서 뭐 실행해서 설치하면은 가장 디폴트, 즉 가장 기본으로 설치되는 것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그냥 next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인스톨 찍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 기본 설치를 해주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에 저는 오토코더라는 걸 한번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토코더라는 제게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우선 제가 먼저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작업창이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께 이 여기에 워크플로우들을 하나하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툴, 메소드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가 직접 흐름이 실행되는 그런 로직이 구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실행을 하는데 변수의 과정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만들든 변수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변수에 대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변수를 만들고 싶으면 입력 또는 출력 변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변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번에 한번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일단 끊고 가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팝하고 번역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자동 번역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뭐 자동화에 대한 부분의 질문을 어떤 이제 다른 분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참고하는 부분에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그냥 그 부분을 스킵하셔도 되고,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혹시 이 부분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강의 컨텐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댓글에 남겨주시는 게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구독자분과 함께 공유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급적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